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 예, 잘 네,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태조 이방원의 아버지. 아, 예. 아버지. 그 중에서 이방원의 이, 그 2차 전지가 정말 거의 역사적인 랠리를 갖다가 지금 펼쳤는데요. 원자 하나 빼놓고는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원자 하나 예. 빼고. 방산도 다시 고가 넘어선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조선 쪽이 요새 힘을 좀 조선도 되게 좋아요. 좋았고. 네. 올해 예. 실제 뭐 실적도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고 조선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유럽 쪽이 좀 안 좋아지면서 잠깐 쉬어갔던 유럽이 안 좋으면 원래 도전주가 많이 쉬거든요. 왜냐면 네. 손사들이 다 유럽에 있기 때문에 파이낸싱 그쪽에 있어요. 네. 근데 그것 있고 올해 이미 많은 조선사들 특히 적자를 많이 기록했던 기업들이 올해는 대거 흑자를 낸다라고 이미 뭐 IR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 주가 상승폭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만 남았는데 이제는 원도가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 예.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뭐 우리가 원데이 투데이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뭐 네. 오늘만 보고 어제만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제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런 약간 지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성격으로 좀 해석하고 계세요? 특이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20포인트 내외니까 네. 뭐 그 정도 빠졌으면 우리가 보면 통상적인 조정 가능성으로 보는 게 맞는데 종목별로 보면 대단히 험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 IT들이 상승한 걸 감안하면 사실 여타 종목들의 급락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네.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기대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면세 관련 이런 맞아요. 기업들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네. 네. 아마도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정치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돼서 지금 한국과 중국의 어떤 대만과 관련된 불편한 관계 이게 조금씩 이제 화면 위로 수면 위로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락한 게 우선적으로 커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체적인 문제가 사실 1차적으로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조정도 사실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두 업종이 굉장히 오늘 좀 많이 부진했고 나머지 업종들은 사실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많이 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시각이 바뀐 관점에서 나온 어떤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에 대한 조정 또 보셨다시피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조정 이런 정도가 오늘 시장에 바라봐야 될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제 오늘 조금 이렇게 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봉이 이틀 연속 좀 네. 짱대 연봉이 나오고 위클리로 보면은 이번 주 주봉이 그냥 지난주 양봉을 갖다가 확 잡아먹는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좀 안 좋은 차트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또 이 와중에 테슬라 영향도 없지 않았다고 봐야죠. 예,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뭐 가격이 내리는 부분들도 그렇고 수익성 악화에 대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테슬라만 나왔던 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잡음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봐야 잡음.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기업이 미국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지금 포드하고 뭐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왔던 IRA법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구멍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100%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중국을 다 못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 놨었고 한국이 100% 독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었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그 관련 기업들과의 격차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또는 일본 기업과의 격차가 우리가 워낙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풀어준다고 했었고 그게 얼마나 올라올 거냐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것들은 그 기술 라이센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 합작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틈새가 만들어져서 중국이 직접 투자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회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준 게 있었었고 또 하나는 FTA 체결 국가 중심으로만 사실 하기로 했었는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놨던 거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은 한 나라한테 뭔가를 주고 싶지는 않겠죠. 일단은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가져가고 싶지만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벤더를 통해서
경쟁도 좀 시키고 그래서 가격도 좀 다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우회적으로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뭐 체결됐네 만에 이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직접적인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조금 많이 올라서 좀 쉬는 자리가 됐던 게 원인이었지 않았느냐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뭐 태조 이방원 하면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이었고 이선엽 이사님의 아들 5 형제가 태조 이방원이었고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요즘은 기승전 2차 전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어떤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 노이즈라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시장 내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또 기대 뭐 이런 걸 갖다가 여러 복합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는 섹터인데 제가 궁금한 거 태조 이방원을 갖다 이렇게 주목하시기 시작했을 때 이 주가가 오르는 그 랠리가 이 정도일 것까지도 생각하셨나 싶어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시다. 예, 왜냐하면 그쪽이 좋고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IRA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IRA? 예, 결국은 이 IRA법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경쟁이었던 중국을 배제시킨 거죠. 어쨌든 그 큰 시장을 또는 다른 시장에서도 중국이라는 자체가 아예 배제되면 경쟁에서도 우리가 기술 경쟁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경쟁하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중국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배제시켜 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운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 첫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죠. 정말 피땀 흘려서 몇십 년간 기술 개발을 했고 그 결과를 일단 맺었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법안을 통해서 시장이 커지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도 맞고 그거 외에도 IRA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중 간의 갈등을 해서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아예 배제를 시켜준 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폭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럿이 나눠 먹는 구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경쟁력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시장에서는 원래도 좋아서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IRA라는 법 때문에 더 날개를 달았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외견상으로는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견제하고 배제하는 듯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또 이렇게 구멍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컷 들리는 얘기는 전부 CATL이에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하고 중국 배터리하고 이제 품질 차이라든가 아니면 얘네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인산철 방식인 네. 거고 우리 이제 삼원기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비교 위에 있는 건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일본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캐파 싸움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는 일단 이미 많이 수주를 받았고 캐파 증설을 많이 해놓고 결국 장치 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의 경제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데 그 규모가 우리가 이미 막대한 상황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를 따라잡기는 쉬운 환경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 기간은 우리가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뭐 개인적인 뭐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예.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중국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론 저희가 뭐 외교를 논할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정치적인 요인을 오늘 주식시장에서 좀 받은 네.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주고받는 정치적인 언어가 좀 센 편이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 뭐 과거 사드를 기점으로 해서 좀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 약간 얼어붙은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 당시에 좀 비교했을 때 어떤 분위기가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뭐 사실 전체적으로 뭐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네. 그 당시와 조금 저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놓고 보면 그 당시는 우리가 볼 땐 거의 중국의 수혜를 입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피해라기보다는 했던 중국에 많이 우리 제품이 많이 나갔었었고 여러 다방면에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은 제품들이 뭐 물론 여전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전만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뭐 그러고 지금도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이 건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 정도일 건데 반도체는 본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네, 네. 정확하게 놓고 보면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기대감은 많이 희석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것, 네. 그 관련 기업들이 좀 어려워질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만큼 이렇게 경제적인 피해가 클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함부로 논하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네. 부분이니까. 흘러가는 부분도 좀 네네.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이제 판단이 안 되고 숫자가 나오지 않고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번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고 위야무야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 정부 또는 중국의 어떤 그 갈등 이 수위를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높일 건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전하고는 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을 잘 못 내리겠어요. 네. 네. 어려운 질문들 제가 네, 네, 드렸습니다. 네. 아 근데 이사님 오늘 우리도 우리지만 또 중국 증시가 본토 홍콩 할 것 없이 급락을 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아, 제가 오늘 중국 증시는 보지 못해서 뭐, 예. 죄송합니다. 예. 하도 뭐 저기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쓰러지는 애들이 많아서 그쪽만 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경제가 좀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예전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드나들었을 때 처음에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가장 큰 수혜였는데요.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우리가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밀려났고요. 예. 밀려나는 과정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또는 기술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렸었으면 아쉬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죠. 예컨대 중국 기업들 같은 건 중국 정부에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디스를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보이지 않는 게 또 보이게 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었고 결국 중국이 본인들이 다 하고 싶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도 어려워지고 하나씩 어려워지는 것들이 보여서 2000년 10년대 중후반부터는 중국에 갔을 때 살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될 것만 보였던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이 업종이 쉽지 않겠어. 이번에 이 업종이 쉽지 않겠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제 가슴도 같이 무너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마지막이 좀 반도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국의 그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은 우리한테 꼭 덕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팔 때 중국에 좀 쉽게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한테도 당장 지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이전의 상황으로 그대로 놔뒀었을 때 과연 우리가 먼 미래를 장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 않았겠죠.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 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일정 부분의 반도체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중국제를 써 이러면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는 것도 뭐 이게 제가 쉬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아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아까 이렇게 우리 이선엽 이사님 태조 이방원의 아버지 이선엽 이사님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설명하시다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 대목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어, 요즘 이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업계에 있는 뭐 여의도에서 뭐 좀 벽을 두고 있고 뭐 명함 파댕기고 내가 애널리스트요 이코노미스트 하는 사람들이 2차 전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한 두어 명만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2차 전지를. 예.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죄다 뭔가 저의가 있거나 뭘 모르고 하거나 그렇죠. 공부가 안 됐거나 네. 그래 돼가지고 우습게 돼버렸는데 대한민국 증시 판때기가 뭐 그럼 우리가 아는 거 얘기하시죠. 우리가 아는 걸로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어차피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어설프게나마 공부를 했던 사람에서 보면 일단은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셨던 분의 큰 그림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잘 하셨습니다. 뭘 하더라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니 사실 누가 잘하는지 뭐가 팩트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네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잡는 것들은 봤었을 때는 참 잘 잡았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도 그 기업에 대해서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저도 증권사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냐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벌어준 사람. 돈 벌어주는 예, 사람. 돈 벌어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저는 어떤 사람을 이기려면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으면 같이 대적을 하지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맞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돈을 벌어준 것도 사실인 거고 지금까지도 시대가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진짜 양반이셔.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요. 네. 아이 뭐 그래서 그런지 뭐 벌면 저희들이 많이 요새는 뭐 부족했다고 벌면 생각합니다. 됐어 벌면 됐지 뭐 이 소리가 유행이더라고. 예. 벌면 아, 됐지 뭘 진짜요? 따지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고점에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물리게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 그래도 그걸 만회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뺏는 것도 저는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조회는 기회가 왔고 중후장대한 기업이었고 실적이 나오는데 많이 올랐으니 그만한 기업들은 없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예. 우선 오늘 이제 네. 사실 이사님한테 제일 이제 그거 하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건 요거 같아요. 그동안 좀 급하게 왔다, 잘 왔다. 예. 길게 보면 작년 10월 중순부터고, 예. 아니면 짧게 보면은 저기 뭐 실리콘밸리 은행 어쩌고 크레딧 스위스 어쩌고 잠시 후달후달 하다가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한 달 가까이 잘 왔다. 예. 잘 왔으니 좀 쉬어갈 때도 됐다 하는 정도로 지금 이 장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 왔던 게 어떤 기술적 반등이었는지 아, 요거에 따라서는 이제 맞습니다. 향후 전략이 확 달라지니까요. 예. 우선 저는 우리 연합 뉴스 TV 경제를 되게 좋아하는 게 여기서 제가 지난 9월에 바닥입니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었던 그랬었죠. 네. 기억이 있었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최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달 그 지난달에도 계속 오를 겁니다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물론 댓글은 안 좋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게 맞았는데 댓글이 나빠요. 맞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댓글이 좋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짓이 기회가 있는데 그 돈 벌 기회를 박탈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뭐 또 길게 또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 20년 또 물리게 하는 것도 그럼요. 뭐 좋은 예. 건 아니죠.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일단은 현재 시장이 단순 기술적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랠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장은 물론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큰 방향으로 가는 중간에 있다. 그래서 지금 5월이라든가 이럴 때 시장이 쉬어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예. 요 쉬어지는 과정이 기존에 했던 랠리의 끝을 알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저는 쉬어가는 쉼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쉼표 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향후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란 또 정치 변수가 아주 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맞아요. 변수가 네.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저의 단기적인 생각이 조금 엇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은 뭐 피할 수는 없겠죠. 온다라고 한다라면. 근데 그 조정은 여전히 큰 그림 상에서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채팅창에서 어떻게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이선엽 장군님 지나고 보니 장군님 말씀이 많이 맞았습니다. 내일님 그러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이선엽 장군님 뭐 이러시는데 이 근거 아니 제가 딱 봐도 우리 이 이사님은 딱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하셨으면 무관 쪽이셔. 딱 분위기가. 이게 별명이 여의도 야전사령관이라 그냥 그런 아, 거고요. 그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군님이셨군요. 장군님. 친구들이 장군인 건 맞습니다. 예. 친구들이? 계세요? 지금 현역 사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된 거죠. 사실은 보면. 그러시구나. 네네. 현역 사단장. 예. 누구라고 좀 얘기를 하면은 뭐 비리가 있을 거니까 좀 그렇고. 아이고, 그 정도로. 군대에서는 사단장인데. 최고죠. 최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네. 앞으로도
시장이 왜 좋아질 거냐에 대한 근거를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으면 일단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미국 연준 이번에 그 회의록에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일정 부분 침체를 다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 회의록에서도 공식적으로 마일드한 침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국 쉬어가는 건 맞는데 침체가 되는 건 맞는데 깊지 않은 수준의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며칠 전에 4월 13일에 했었던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분께서 공식적으로 올해 미국 시장은 이 얘기처럼 상고하저, 그러니까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쁠 것 같은데 한국은 반대로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기에 좋아지는 근거로는 중국의 경기가 그래도 좋아지면 우리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였고 네. 두 번째 근거는 반도체 감산이 선 감산이 이루어졌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에 반도체 감산이 들어간다라면 우리 지수도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때의 네. 기점에서. 그런데 네. 이미 미국 경제와 무관하게 먼저 감산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서버 투자가 너무 과했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너무 반도체 재고는 남아돌고 그래서 선감산이 들어갔고 결국엔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거냐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거는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 반도체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서 삼성전자는 그때 주가상으로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요인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기업 이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 즉 얕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에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가 제대로 줄어서 반등할 시점이 맞물리고 동시에 중국 경기가 작을 수 있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반등하는 시점하고 맞물립니다. 아무리 미국이 중요한 건 맞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에서 제일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1위는 중국이고요. 네. 여전히. 물론 이제 4월쯤 좀 역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반도체 때문에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11개월이나 적자가 난 것도 중국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작더라도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의 수출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난다면 무역 수지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개선되면 무역 수지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환율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원화가 현 수준보다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뭐 소장님께서도 저보다 환율을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중국의 위안화와 원화는 거의 상관관계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네.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만큼 원화도 같이 움직이면 외국인들 수급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하반기 미국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감안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그걸 지금 반영할 가능성이 높죠. 요 5월 달에 요때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근데 그 반영의 폭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은 아닐 것 같기는 하다. 다만 우려할 것 같지는 않은데 부채 한도 협상에 따라 좀 달라질 거는 제가 어떻게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뭐 온전하게 지나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중국 경기라든가 반도체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내년에는 현재보다 경기가 더 많이 좋아지겠죠. 연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도 올 하반기 말대한 경기 침체 이후에 내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물가가 잡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거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IRA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설비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 또 확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고용 확대로 인해서 다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조금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뭐 지금 당장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정치적 잡음 가능성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으나 이게 뭔가 추세를 바꾸는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저는 큰 그림을 가는 데 있어서의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습이 자꾸 밑에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막혀 있지만 뭐 지난번보다 뭐 230이 바닥이었으면 그 다음에 240이 2,400이 바닥, 네. 뭐 2,450이 바닥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밀려 올라다가 우리 뭐 야구에서 흔히 얘기하면 뭐 말루까지 꽉 차면 밀어내기로 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현재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이제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이고 지금의 조정은 약간 눌림목 느낌이고 네.
그런데 그 요인을 보면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 수출량도 늘어날 것 같다가 첫 번째. 예. 두 번째가 반도체 선감산했다라는 부분. 예. 근데 거기서 부담 요인이 있다면 부채 한도 협상 정도로 보시면 정도는 아니 큰 거죠. 부채 크게. 한도는 예. 확실히 네.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부담을 주는 요인, 앞으로 하반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데 부담을 주는 요인, 사실은 그 변수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부채 한도 협상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겠습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그 금융 불안이 미칠 파장이 아직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이후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금융 긴축 여건 금융 여건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예, 즉 예. 대출이 잘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대출은 회수를 당하고 예.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게 수요 감소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요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는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미국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제 골수비라는 그저 시카고 연은 총재도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영향 모르겠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연준이라든가 재무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도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금융 긴축에 대한 여건, 그러니까 좀 대출이 잘 안 되고 이런 여건들이 반드시 수요를 일정 부분 훼손시킬 것 같고 또 금리를 2번 이상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더 그게 강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 5월 초에 있을 연준의 회의에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쉽지는 않은 거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그래서 금리를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자꾸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예, 통해서도 예.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연준 의원 대부분은 그래도 5월은 올리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맞서곤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영향이 하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컨대 그런 영향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안 좋아진다라면 조금 더 그런다라면 사실상 금리 인하도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경기가 튼튼해서 금리를 잘 내리지 않는 상황이 조금 더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영향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한도 협상은 적은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 이슈 하나만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래도 어쨌든 부채 한도가 있을 때 좋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랬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협상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함부로 정치 변수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금융 여건이 안 좋은 거하고 맞물리게 되면 그 파장이 의외로 될 수 있는 상황도 없잖아 있는데 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사실 계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오긴 했는데 뭐 사실 정치 변수 얘기해가지고 저도 별로 맞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건 당연히 뭐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전 같으면 보통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정치가.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이 아주 배수의 진을 쳤어요. 할 테면 해봐. 난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바이든한테 유리한 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혹시 금융시장이 안 좋은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그냥 없어집니다.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는 수준까지 오고요. 당연히 경기도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안 좋고 올해 주식시장은 굉장히 험난하겠지만 내년 시장은 좋아집니다. 사실 내년에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할 테면 해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도 내민 카드 보시면 공화당도 올해는 해줄게죠. 지금 딱 첫 번째는 니들이 원한 거 올해는 내가 해줄게. 그런데 내년 예산을 감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 거 깎아줘. 그리고 그 깎아주는 예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IRA법 예산도 깎는 게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도 깎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대출금도 탕감해 주는 것도 깎고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당신들한테 유리한 건 내년에 다 삭감하면 내가 올해 다 올려줄게. 그러니까 올해에 대해서는 이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년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내가 불리하니 이걸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저렇게 배수해지는 치는 걸 보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혹시 잘못되면 경기는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패를 놓고 보면
본인 스스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어설프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 입장에서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은 와 진짜 죽으라는 거는 국민들이고 그렇죠. 예. 휘둘리는 건 시장이고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1년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2011년도 정확하게 8월 5일이었었죠. 그 당시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었죠. 원래 부채한도 협상은 되긴 됐어요. 이틀 남겨놓고 됐어요. 아마 8월 2일인가가 엑스데이트가 보통 엑스데이트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네. 미국의 돈이 떨어지는 날인데 그거 이틀 앞둔 7월 31일 날 타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가 스탠다드 앤 퍼스가 미리 경고했던 것처럼 미국의 신용등은 강등하면서 그 당시 주가가 17.2% 밀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밀린 거죠. 예.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고 뭐 내년에도 대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서로 간에 어떤 긴장감이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 뭐 소위 말하는 자주 하는 말로 눌림목 이런 성격으로 말씀하셨고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뭐 2,500에서도 한번 또 뭐 사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2,400원 현재 또 굉장히 단단한 정도의 어떤 장은 돼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네, 상황이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막 장 날라갈 때는 다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아, 요거 좀 조정 좀 와라. 조정 좀 오면은 나도 좀 들어가게, 나도 좀 벌게 이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 오늘 같이 이렇게 훅훅 꺾이고 이렇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뭐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고 하면은 며칠 전에 했던 그 생각이 확 도망가 버리고 그렇겠죠. 이거 뭐 뭐야 이거 뭐 얼마 안 남은 거라도 정리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훅 든단 말입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가끔 진행을 하다가 투자자 모드가 될 때가 있는데 방금 그러니까 공감이 됐어요. 네. 그래 지금 이게 다른데 빠지면서 다른데 미국이나 유럽이 빠지고 아시아 주변 증시도 빠지는데 우리만 뭐 안 빠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이사님.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데 글로벌 증시는 각각의 특징을 좀 가지고 네, 있어서 특징. 예, 그거는 조금 우리가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증시라는 게 매크로 지표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많이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크로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매크로 지표보다 중요한 건 기업 이익의 합이라는 게 증권 시장인데 항상 뭔가 매크로 지표하고 증시가 따로 놀 때가 은근히 여러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장의 큰 변화를 반영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경제하고 왜 이렇게 주식하고 따로 놀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비관론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지금 얘기했지만 미국의 하반기도 좀 경기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증시 된다라고 하면 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지금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경제 사이클이 똑같지 않아요. 일단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주제어를 몇 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네. 양극화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죠. 있는 분들과 조금 이제 서민분들의 양극화가 계속되죠. 네. 그 양극화를 반영하는 시장이 프랑스 시장입니다. 프랑스 CAC 40 지수는 40종목인데 1등부터 5등까지 안에 거의 대부분이 명품 주식입니다. 우리가 루이비통,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근데 얘네들의 네. 시총이 밑에 들고 하고 확 차이 날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이 명품만 잘 올라가면 지수가 좋아 보이죠. 그래서 거기도 경제하고 따로 놀죠. 프랑스 경기가 좋은가? 거기 서민분들한테 물어보면 참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주식시장은 역사상 신고가예요. 그냥 단순 반등도 아니고 그냥 초강세장인 거죠.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이 느낀 매크로 환경과 주식시장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두 번째가 재밌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왜? 이것 때문에 오른 증시가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도 신고가를 사상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부근에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데 방산 기업들 라인메탈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자주포 만드는 기업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많이 견인해주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야 지금 독일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일 안 좋은데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그 관련 호재의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니까. 네. 그 우리나라는 뭘까요? 미국 경제의 틀이 바뀌는 가장 큰 수혜죠. 미국 경제는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 미국의 서비스업, 플랫폼 산업 중심에서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지난해 선언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우리가 얘기하는 리쇼링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밖에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첨단 기업들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법 그러면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법이 IRA라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제조업으로 발전할 때 제조업과 관련된 동반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 정도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업종이 골고루 잘 돼 있어요. 조선도 제대로 있지, 기계업종도 있지, 전력 설비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거든요. 거의. 네, 이거 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방산도 세계 몇 위 안에 들잖아요. 거기다 반도체는 세계 또 1위고 자동차도 못지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좀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한국의 기업들의 진출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어떤 그 초기에 뭔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던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력 설비 기업들 예를 들어서 LS라든가 지금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주가가 거의 뭐 최고가 부근으로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잖아요. 변압기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몇 없거든요. 그럼 중국제 배제시키면 우리밖에 안 남아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행운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틀이 바뀌는 수혜가 한국인 거고 글로벌에서 양극화의 수혜를 보는 게 프랑스 증시인 거고 어이없게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수혜를 보는 게 독일 증시고 그래서 경제는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이걸 각각을 반영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 주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더 빠지는 않더라도 얘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죠. 그래 맞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얘들은 좀 쉬고 있어. 그러나 수혜가 된 애들은 쉴 수가 없죠. 왜 실적이 나오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또 주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경기와 증시 관계가 굉장히 복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경기만 공부하셨던 분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전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 엔진이 꺼졌습니다로 저는 받아들이죠. 그럼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는 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엔진을 찾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그냥 순환만 한다라면 기존에 빠졌던 게 또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시장이 많이 빠지고 올라오면 그때 올라올 때 색깔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90년대 후반에는 닷컴 버블이 해서 IT 관련주들 흔히 해서 삼성전자 그때 SK텔레콤이 대장주였었어요. 통신주들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 막 가입하고 이렇게 난리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때 뭐 ADSL 이런 거 나오고 그거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그 뒤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관련주가 주도였느냐? 아니었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산업화라는 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죠. 그래서 2007년도까지 중국의 산업화 동력이었었고 또 그거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지면서 그 다음을 이끌었던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중국의 소비라는 그런 산업 동력이었었던 거고 또 최근에 우리가 봤었던 것은 코로나 때 이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이게 또 동력이었었던 거고 예. 지금은 뭐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앞으로 제조업으로 바뀐다라는 이 성장 동력의 변화. 이 주제의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주도주가 생기고 시장이 강했던 거지 반드시 경제가 좋았다고 더 좋은 건 있겠지만 경제가 나빴다고 해서 사실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6, 7년도죠. 2006, 7년도 네. 미국의 성장률은 계속 꼬라박고 있었어요. 네. 계속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 많이 올랐죠. 왜? 중국의 산업화에 특화돼 있었으니까. 우리의 산업 구조 자체가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국가는 우리나라만큼 주가가 안 좋았어요. 왜? 거기는 철강도 없었고 조선도 없었고 정유업종도 없었겠죠. 그거 있는 국가들 수혜를 받고 그래서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나왔던 게 뭐 브릭스 아니면 뭐 브라질, 러시아 조합 왜 원자재 많이 쓰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시장을 움직이는 성장 동력은 따로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고 나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가 좋고 나쁘면 저한테는 주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상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시장의 색깔이 바뀌느냐 쉽게 해서 그동안 움직였던 동력에 큰 변화가 있느냐 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 동력의 변화가 있다라면 새로운 동력에 내 몸을 맡기면 사실은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됐었던 것 같고 네. 시장과 무관하게 큰 수익을 올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색깔 파악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 저도 뭐 포트폴리오 구성해봤지만 네. 꽤 쏠쏠했습니다. 예. 뭐 왜냐하면 명확하게 색깔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불분명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계속 현재 포트폴리오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제조업으로 가겠다는 그림을 당장 바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그 바꾸는 그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다라면 뭔가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는 한국하고는 달라서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경제하고 연관이 제일 큽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예외 없이 바뀌고 경제가 좋아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연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 상황대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연임 가능성은 아직은 높다라고 보면 누가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연임한다고요? 예, 가능성이죠. 뭐 내년에 증시를 좀 봐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네네. 내년 경제가 제 생각대로 우호적이라면 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모이던데 바이든이 사람들 좀 모여달라 하니까 뉴스를 봐도 불안한. 다 불안하죠. 근데 지금도 뭐 며칠 전에 아니 기자들 백악관에서 기자들 질문도 못 받는 대통령 갖다가 또 4년을 더 시킨다고요? 뭐 남의 나라 일 갖고 뭐 이할 건 아닌데 아니 그러시던가 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든이 더 한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폴리티코라는 데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니까 네. 여전히 지지율은 1위가 바이든, 2위가 트럼프더라고요. 조금 재미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때요? 차이가 조금 나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달려있죠. 확실히 내년 경제가 그래도 네. 지금보다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래도 연임 가능성이 민주당이 높다, 바이든이 높다는 표현보다는 혹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카밀라라는 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기는 그러면은 상당히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좀 차익 실현 내지는 좀 줄였다가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이런 전략은 기업들 중에서 주변주를 저희들도 산 건 있었어요. 약간, 주변주? 예. 그래도 뭐 이 기업들도 좋았으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그 성장 동력에 속하진 않지만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한번 좀 담아본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핵심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조금 더 밀리면 가지고는 핵심주로 좀 더 비중을 실을 생각입니다. 아우 선수셔. 그러니까 택도 아닌 것들이 막 올라갔던 건 일단 줄이셨다 이 말씀인데 그런까지 섞어가면서 네. 제대로 가는 주도주들 딱딱 붙들고 계시고 그거보다 수익률 더 좋은 택도 아니기 때문에 더 잘 가는 주식들은 일단 챙기시고 아우 부러워. 이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느끼셨던 시장은 그랬었을 거예요. 주도주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오르고 많이 올라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게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 그게 네. 문제였던 거지. 사실은 종목이 안 보였다 이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네. 확실히. 예. 그러니까 다들 너무 그걸 많이 겪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사면 끝물이다. 약간 이런 거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실험을? 저도 처음엔 잘 네, 못하다가 네. 중간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중간에 들어도 수익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저거 보고 저도 그때 결단을 했어야 됐는데. 예, 네. 진작에 항복을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랬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겠어요. 너무 쏠림이 많은 거 아니냐. 아. 사실 맞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증시의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이 쏠림이 컸어요. 미국에서도 옛날에 니프티 50라 그래서 60, 네, 70년대 그랬었죠. 한번. 50종목 중심으로 쏠려서 이렇게 흘렸었던 그런 시장도 있어서 이런 공식적인 용어가 있기도 하고 우리 뭐 단어 중에 차화정이라는 단어도 기억나시잖아요. 기억납니다. 특정 예. 업종 중심으로 쏠렸던 그때도 강세장이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있던 이 쏠림은 사실은 이번만의 사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선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항상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에는 내가 이 주도주 먼저 올라타리라. 제가 하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색깔 바뀌는 막 것도 올라타지는 못하더라도 미리 좀 가 있자. 보초병 세워놓고 좀 네, 한번 좀 기다려 보리라. 앉아 있자.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색깔 파악을 네. 좀 잘 파악해야 된다. 색깔이 바뀌었을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예습을 좀 해볼까 봐요. 다음에 바뀔 색깔에 대해서 한번 좀 사실 상상을 지금 해볼까요? 바뀐 네. 색깔에서 이게 길게 가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면 네.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앞으로 시장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네. 되잖아요. 견인하게 그렇죠? 될 것들. 예, 네. 무엇이 견인을 하지라고 놓고 보면 첫 번째 누가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각국의 성장 방식의 변화, 그 성장 방식의 변화가 다시 재조업을 하겠다라는 거니 거기와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지금은 뭐 송배전이라든가 아니면 기초 인프라 까는 기업들이 시작인 걸 보면 그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스텝들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 네. 또 역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졌었던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 건 또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네. 중국이 살아난다라면 예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쪽이 살아날 거며 그 살아나는데 혹시 우리가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또 크게 수출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적절하게 필요해 보여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긴 편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장에 항상 어떤 가능성을 엿보면서 생각을 열어둬야 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가 돈 번 거 보신 적 없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돈 번 케이스는 여의도에서도 없어요. 사실은 계속 시장을 좋게 봤던 분들이 많이 잃기도 하지만 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만회를 하는 거잖아요. 만회를 하고 올라가는 거지. 계속 안 좋게만 보면 언제 주식을 사겠습니까? 대신에 허투루 사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큰 변화가 진짜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는 그 사이즈만큼 시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현재 변하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의 변화, 즉 제조업의 변화는 40년 만의 변화거든요. 1970, 80년대 제조업이었던 미국이라는 국가가 서비스업으로 변했던 그 당시 레이건 때였었죠. 네. 레이거노믹스 네. 보통 얘기하는 그때 이후로 첫 변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간중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었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다가 이제는 세계화가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갔던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자체적으로 바뀌는 40년 만의 흐름이니 결코 작은 변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세상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이 큰 변화들이 이끄는 변화가 어디까지 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깊이를 저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 초반에 네. 이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장 좋다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댓글이 험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요즘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 왜 그런가 하니까 약세론자, 뭐 비관론자, 하방론자들이 옛날 같았 진짜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장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ETF도 있고 뭐 인버스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나스닥은 뭐 3배씩도 상방 하방 3배씩도 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돼 있으니 그래 그런 거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 좋다 하니까 댓글이 험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시장을 어렵게 보는 분들이나 좋게 보는 분들이나 결국 내가 포지션 취한 쪽으로 가야 사실 돈은 버는 건 분명해 보이니 옛날처럼 뭐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꼭 이상한 건 아니고 또 좋다고 해서 또 이상한 것도 아닌 거고 네,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판단이 틀리면 시장을 보고 제 생각을 조정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 보면 유튜버들 보고 생각을 조종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러죠.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에요. 네. 그분들이 시장 다 맞췄으면 유튜브 안 나옵니다.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삼성그룹 몇 개는 인수했을 거예요. 그죠? 예. 대부분 돈을 다른 데서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시장은 항상 시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보다는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제가 틀렸으면 내가 뭘 틀렸나 시장을 보고 조종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해석이나 아니면 투자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아까 유럽에서 이제 막 양극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명품주들이 엄청 견인해가지고
지수 자체 사상 증시 자체 최고가예요. 네, 예.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총, 우리나라 지수를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반도체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으니까 네. 반도체는 좀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바닥을 찍었다라는 데는 공감대들이 있죠. 대신에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수요인데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잖아도 최근에 여러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만나 뵀지만 다들 말씀들이 다르십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자신 없어하는 다르던가요? 분위기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3분기 때 반도체 재고가 지금 21주가 있는 반도체가 많이 줄어들 거란 공감대는 확실한데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그때하고 맞물리면 미국에서는 수요는 확실히 그때 생각보다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그러면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을 우리가 조금 더 늦춰 잡아야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기대감을 늦추지 않는 두 가지는 뭐였냐면 네. 하나가 향후에 나올 애플 신제품이죠. 이제 아이폰이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24도 현재 채용하고 있는 D램을 8기가에서 8에서 16으로 올린다라는 얘기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뭐 휴대폰이 잘 팔리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기존에 팔리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 수요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아직은 어설픈 기대들을 하고 계신 걸 조금 봤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AI가 이 반도체에 미칠 영향이 어떨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끈을 버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항상 IT는 경기에만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올라갔던 기회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인데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반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를 다녀야 가전제품을 바꾸잖아요.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네네네, 바꾸고 그렇죠. 살림살이도 바꾸고 경제도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여부도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된다는 데다가 아니라 하나씩 꼭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능성들을 봤는데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보되 나름대로 하나씩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는 폭을 더 위로 봐도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대부분 얘기하기는 다들 좀 입을 닫고 있는 편이고 자신을 없어하는 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래요. 뭐 이사님 대충 이제 시황이나 뭐 섹터 얘기는 어느 정도 다 해주신 거고 네. 요새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아니 증권사들 저기 뭡니까 작년만 해도 무슨 뭐 PF에 뭐 잘못하면 터질 수 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지금도 여전히 살얼음이고요. 그래요? 여전히요? 아직까지도 그게 이전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네. 열심히 지금 조치를 많이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와 관련된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조금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좀 부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펀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시장 개별 투자했던 것보다 조금 못 따라가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까지도 조금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항상 수급 주체 뭐 개인 외국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한때는 왜 기관이 뭐 지수의 버팀목 내지는 뭐 구원투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혀 뭐 그걸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없어 그렇다 봐야 되나요? 제일 큰 게 그거죠.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쳤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ETF 시장의 발달입니다. 굳이 내가 지수를 따라갈 것 같으면 ETF만 사면 ETF는 수수료도 싸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할 때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오늘 고점에 팔 수 있는 게 ETF거든요. 예. ETF들은 대형 수단이 많이 팔리니까 공모 펀드가 지금 100조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 기관 투자분들 여전히 물론 잘하는 펀드들도 많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을 때 보면 생각만큼 기대만큼 과연 투자자들의 수익을 채워줬느냐에 대한 투자자의 눈높이에 못 맞춘 기관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실제 뭐 성적표 보면 코스피를 밑도는 펀드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일반 펀드라는 게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을 얼마 이상 살 수 없는. 근데 지금처럼 종목이 특정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누가 펀드를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빠져나가는 돈은 있지만 들어온 돈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기관들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관이 돈이 많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 사면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 저쪽이 올라가면 이거 팔아서 이거 살아야 되니 시장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또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저희 아, 일부- 순삭이네요. 네, 이제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도 아직 남아있는 파킹 통장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할지 단하게 좀 답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그래요. 네, 1부 이 시간은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